안녕하세요. 영화 마켓에 대해 강의하게 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컨텐츠 앤 필름 마켓 실장 김형래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1년 동안 아시아 컨텐츠 앤 필름 마켓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국내외 주요 영화 마켓에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영화 마켓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마켓에 대해 얘기하려면 먼저 영화제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만 3,000여 개, 개최된 적이 있는 영화제를 포함하면 9,7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70여 개 이상의 영화제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한마디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영어로도 필름 페스티벌이죠. 문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영화나 자국 영화를 소개하고 개봉되기 이전에 영화를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정 장르나 사회 주제, 계층에 주목하거나 특정 국가, 지역 혹은 영화 길이에 따른 구분으로 영화제의 정체성 그리고 이름이 정해집니다. 반면 영화 마켓은 산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화를 사고 파는 시장인 것이죠. 이 시장은 보통 영화제가 생긴 이후에 생겨납니다. 영화제를 하면 먼저 영화와 관객이 있고요.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 즉 감독, 제작자, 배우가 관객과 만나기 위해 참가하고 이걸 관객과의 만남, 즉 GV, 게스트 비짓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같은 업계 종사자끼리도 만나게 되고요. 제작자, 투자자, 국내외 배급업자 등이 그들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영화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능력 있는 감독의 다음 작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생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필요가 쌓이게 되면 마켓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 프랑스 칸에서 5월에 열리는 칸 영화제, 독일 베를린에서 2월에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베니스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필름 마켓이라면 칸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칸 필름 마켓,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유러피안 필름 마켓,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LA 산타모니카에서 매년 11월에 열리는 아메리칸 필름 마켓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화제가 열리는 곳에 자연히 마켓이 함께 존재합니다. 베니스에도 마켓이 있긴 한데요. 경쟁에 밀려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상태라 미국의 AFM이 더 중요한 행사이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올해로 칸 영화제가 73회, 칸 필름 마켓이 61회를 맞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70회를, EFM이 43회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영화제가 먼저 시작하고 마켓이 뒤따르는 형국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부산국제영화제도 올해 25회를 맞았고요.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은 15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3대) 마켓 중 먼저 칸 필름 마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 차례 개최 기간이 연기된 뒤에 전면 온라인 개최된 첫 번째 필름 마켓이었습니다. 칸 영화제와 칸 필름 마켓은 매년 5월에 프랑스의 남부 휴양 도시인 칸에서 열리고요.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에 바닷가에 위치한 팔레드 페스티벌로 명명된 건물에서 9일간 개최됩니다. 바닷가에는 전 세계 국가별 영화제, 영화 관련 국가기관이 국가관 일명 파빌리언을 개설합니다. 요트 위에서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건물 안에는 국가별 해외 배급사, 즉 세일즈사와 제작사 등이 부스를 개설하고 영상 컨텐츠의 판매 활동을 합니다. 칸 영화제는 한국인에게 특히 2019년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더 기억에 남겠죠. 산업적으로는 2016년에 부산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영화가 상영되는 리메르 극장에서 저도 함께 관람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해외 관람자의 열광적인 현장 반응이 있어서 세계적인 K-좀비 열풍을 조금은 먼저 예상할 수 있었고요. 매년 12,0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하는 필름 마켓으로 VR, AR을 포함해서 미디어 산업과 접목되는 신기술을 다루는 넥스트, 칸 XR, 최근에는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와 네트워킹을 위해 만든 Meet the Streamers라는 행사를 만들었고요. 영상화 판권 판매를 위해 출판 도서를 초청해 제작자에게 소개하는 슈터북이라는 행사 등 다채로운 산업 행사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다음은 매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러피안 필름 마켓입니다.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마켓인데요. 추운 겨울에 이제 시작되고요. MGB라는 미술관과 포츠다머 플라츠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베를린 시내의 다수의 극장에서 열리고요.
국가특별전인 컨트리 포커스, 영화 공동제작 마켓인 베르리날레 코프로덕션 마켓,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와 함께 개최하는 부켓 베르리날레, TV 업계를 위한 베르리날레 시리즈 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EFM은 2017년부터 아프리카 허브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영화 업계의 부흥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화제의 다양한 부대 행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인상적인 마켓입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제에 주목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처럼 최근 영화 마켓도 영상 산업의 환경에 끼치는 역할에 대한 재고와 지속 가능한 영화 제작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유러피안 필름 마켓은 정상 개최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을 섞은 하이브리드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미국 LA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필름 마켓입니다. 로이스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여기는 영화제 없이 마켓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일반 대중이 모이는 축제 성격의 영화제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영화를 사고 팔고 제작 투자하는 비즈니스 관계자와 산업 관련 컨퍼런스 관계자들로만 채워지는 산업 행사입니다. 매년 70여 개국 7천여 명이 참가하고 IFTA가 주관합니다.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를 포함한 많은 영화사들이 헐리우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꼭 참가해야 하는 마켓입니다. 아시아에는 매년 3월에 홍콩에서 개최되는 홍콩 필름마트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영화, TV, 뉴미디어를 포괄하고요. 홍콩 무역발전국, 즉 국가 주도로 개최되는 마켓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좀 더 유리한 마켓이고요. 비슷한 시기에는 홍콩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긴 하는데 프로젝트 마켓인 하프라는 행사 이외에는 연계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의 관문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보통 참가하고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시간대도 동일하기 때문에 또 홍콩은 관광이나 미식 이런 도시의 여행 도시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참가가 많은 마켓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는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을 소개하겠습니다. 매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덱스코에서 4일간 개최됩니다.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고요. 1998년에 PPP라는 프로젝트 마켓을 뿌리로 해서 2006년에 아시아 필름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1회 행사를 시작했고요. 올해부터 행사명에 컨텐츠를 넣어 아시아 컨텐츠 앤 필름 마켓으로 15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아시아의 우수한 TV 드라마를 선정해 시상하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와 영상화가 가능한 원작 저작물에 주목하는 EIP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TV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마켓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BCWW, 부산에 부산 콘텐츠 마켓이 있고요. 해외에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밉TV, 밉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TF 등이 있습니다. 영화 마켓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화제의 시네마트,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벤타나소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화, TV, 컨텐츠 마켓이 존재합니다. 이들 영화 마켓은 각자의 특징이 있고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이른바 트렌드라고 할 만한 공통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의 확장입니다. 영화제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영화를 기반으로 시작했다 해도 이제 영화만을 다루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규모 면에서 영화 산업보다 큰 TV 산업이 있고요. 글로벌 OTT의 성장에 따라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된 경로가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EFM은 시리즈 마켓을 통해 시리즈로 제작되는 TV, OTT 영상 프로젝트를 피칭하고 스크리닝하고 그 거래를 돕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 콘텐츠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영상물의 원작이 될 수 있는 원저작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EFM은 부켓 베르리날레를, 칸은 슈터 북을, 저희 ACFM은 북투필름이란 이름으로 한국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업계뿐만 아니라 TV 업계, 출판 업계, 웹툰, 웹소설 업계 등 범 콘텐츠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영화 마켓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마켓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륙의 확장입니다.
유럽에는 EFM과 칸 필름마켓, 미국에는 AFM, 아시아에는 필름마트와 ACFM. 각자 본 행사가 속한 국가와 대륙의 콘텐츠나 유관 업계를 먼저 홍보하고 그 중심으로 하지만 타 국가나 대륙과의 연계성을 만들어 커버리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EFM은 EU 산하의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 주목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요. 칸 필름마켓은 남미의 벤타나스를 공동 주최하면서 남미 시장을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중국어 서비스를 게시하고 중국과의 공동 주최 행사를 늘려가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을 염두에 둡니다.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중국에도 베이징 필름마켓, 상하이 필름마켓이 있는데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력은 좀 미미합니다. 저희 ACFM도 일본과 대만의 원저작물을 3년째 선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를 통해 아시아의 TV 콘텐츠에 주목하면서 산업적인 연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플랫폼으로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화 마켓은 대면 비즈니스입니다. 영화를 다수와 함께 극장에서 보고 이후 관객과 언론의 반응에 따라 동종 업계와 현장에서 가격을 경쟁하고 대면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해로 끝났다면 트렌드라 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약이 없고 적응해야만 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EFM은 2021년 행사를 하이브리드로 개최 결정하였고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칸 필름마켓은 내년도 정상적인 오프라인 개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개최된 밉컴, 아시아 컨텐츠 필름마켓, 부산 컨텐츠 마켓, 아메리칸 필름마켓, ATF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모두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고 이를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자유롭고 안전한 해외 방문이 가능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이나 자대륙은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하고 연계된 해외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영화 마켓들의 최대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영화 마켓과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영화 마켓이나 관련된 미디어 산업을 직업으로 고려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만 업계의 현황과 트렌드를 보다 전문적인 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인 코비즈에 들어가시면 한국 영화계를 비롯한 세계 영화 산업의 트렌드와 최근 업계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버라이어티, 더 헐리우드 리포터 등 전 세계 영상 업계의 최근 소식과 해외 주요 영화 마켓을 다루는 전문 외신 매체를 구독하거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다방면의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위에 말씀드린 3개 업체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모든 언급한 필름 마켓, 영화 마켓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사 행사에서 경험을 직접 하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할 만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제가 담당하는 아시아 컨텐츠 앤 필름 마켓은 매년 상반기 중 단기 계약직 채용을 진행 중이고요.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수많은 국내 영화제 안에서도 다양한 산업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고 또 인력 채용도 진행합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행사가 많은 만큼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된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흥미로운 주제의 행사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화 마켓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